안녕하세요.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이야기 자담샘매기의 송희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19년 연말정산과 관련된 개정세법 핵심 정리를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세액 공제 대상 조정입니다. 아동수당 대상 조정에 따라 자녀세액 공제 대상이 조정이 됐는데요. 개정 전 규정에 따르면 자녀세액 공제 대상이 6세 이상의 자녀였지만 개정 내용에 따르면 7세 이상의 자녀를 자녀세액 공제 대상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도 적용을 하고요. 두 번째,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 배제를 명확히 했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납부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해야 하므로 보전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중에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가 됩니다. 적용 시기는 2019년 2월 12일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세 번째,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 공제를 적용을 합니다. 종전에는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으로 진찰, 치료, 질병 예방 비용, 두 번째,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을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으로 열거 규정을 하고 있었으나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서도 추가로 개정안에 따르면은 추가로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으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 공제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사업소득 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 사업자 및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여야 그 대상이 됩니다. 한도는 200만원을 한도로 하고요. 2019년 2월 12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기부금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기부금 세액 공제를 확대했습니다. 종전에는 기부금 지출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30%의 그 공제율을 적용을 했지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30%의 공제율을 적용을 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을 하고요. 다섯 번째,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높지 않은 주택을 임차한 경우 월세 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하여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그 대상을 확대했다라고 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와 관련돼서 그 내용을 잠시 보면은 대상은 근로자 등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 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성실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됩니다. 공제율은 10%,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성실 사업자 등에 해당할 경우는 12%의 그 공제율을 적용을 하고 연 월세액이 750만원을 한도로 해서 적용을 해주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 주택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 원이 안 되면은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주택도 월세세액 공제 대상으로 적용을 해줍니다. 적용 시기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고요. 다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의 요인을 제고하고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종전 규정에 의할 경우에는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을 그 대상으로 했지만 여기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 등급 판정자 등을 추가했습니다. 대상을 적용 시기는 대상은 2019년 2월 10일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을 하고요. 절차는 19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다음으로 7번째,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 지원을 신설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확산을 통한 우수인력 배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두 가지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첫 번째,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 공제와 두 번째,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 감면입니다. 첫 번째,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 공제는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성과공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10%를 세액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적용 기한은 2021년 10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 감면입니다. 임원과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자를 제외한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성과 공유제를 통한 경영 성과급 지급액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액의 그 5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적용기한은 2021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적용 시기는 2019년 1월 1일 이후 경영 성과급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8번째, 직무 발명 보상금 비과세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종전에는 직무 발명 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300만원으로 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를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 확대를 이제 5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직무 발명금 보상금 비과세 대상도 이제 종전에는 소속 대학의 그 산업협력단으로부터 대학 교직원이 받은 보상금만을 비과세 대상으로 했었으나 여기에 플러스 돼가지고 소속 대학의 그 산업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이제 받는 보상금도 직무 발명 보상금 비과세 대상에 포함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적용 시기는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9번째, 생산직 근로자 야간 근로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를 확대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그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 인상 요건을 고려해가지고 생산직 근로자 야간 근로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월적인 급여 요건을 완화했고 그 적용 직종도 확대했습니다. 종전에는 소득 요건이 월정의 급여 190만원 이하였어야 되나 이제 요건이 이제 완화돼가지고 월정의 급여 220만원 이하인 그 근로자도 이제 해당 사항이 되고요. 대상 직종은 종전에는 공장, 광산, 어업근로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화물 운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연간 240만원을 이제 한도로 해서 비과세를 했지만 여기에 플러스 돼가지고 이제 그 대상 직종이 돌봄 서비스 그리고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가 추가가 됐습니다. 2019년 2월 12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10번째,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지급액 등 지급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입니다. 서민과 중산층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지급액을 소득공제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 내용을 잠시 보시면은 공제 한도가 이제 300만원에서 1800만원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만기 15년 이상이면서 이제 그 이자를 이제 고정금리를 적용하고요. 그리고 그 장기 차입금을 비거치식으로 비거치식을 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연간 1800만원을 한도로 해가지고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 이제 만기가 15년 이상이면서 이제 금리가 고정금리이거나 혹은 상환기간이 비거치식이면 둘 중 하나면 됩니다. 이때는 1,500만원을 이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만기 15년 이상인 이외의 차입금은 500만원, 그리고 만기가 좀 준 10년 이상이면서 이제 금리가 고정금리이거나 혹은 상환기간이 비거치식이면은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해가지고 이자 지급에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때 주택의 요건이 취득시에 기준시가가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여야 됐습니다. 하지만 취득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해서 적용 요건을 완화해줬습니다. 적용 시기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다음으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했습니다. 개정 취지는 근로자 세부담을 완화하고 문화생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개정을 했다 그러는데, 공제율 30% 적용 대상에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러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는 2019년 7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세점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면세점 물품에 대해서는 매출 관리가 이루어지고, 이제 면세점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이제 합당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요. 적용 시기는 2019년 2월 10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이상에서 오늘은 2019년 연말정산과 관련된 개정세법 핵심 정리를 간추려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